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학의 계절인데요. 이맘때면 농촌교회들이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 지역 소멸이 심화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역이 소멸된다는 것 결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네. 정부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8일에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전남과 경북이 16곳으로 제일 많았고 강원이 12곳, 경남이 11곳 등인데 공주와 김제, 영천, 영주와 같은 시단위도 인구 감소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라서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노인은 늘어가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도권 밀집 현상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인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은 단위 면적당 16,000여 명인데 네. 강원도는 90명이라고 합니다. 네. 격차가 상당한데 수도권 인구 통계는 2,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가 넘습니다. 농어촌을 보면요. 우리나라 임업 인구는 약 118만 가구로 2015년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해서 농업 인구는 5.7%에 불과한데요. 올해 처음으로 6%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고령화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 농립어업 가구의 고령 인구는 올해 41.7%로 나타났습니다. 네.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16%라는 것과 비교하면 농어촌은 노인이 간신히 지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대도시 중심으로 몰려 있어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인구가 많은 도시에 밀집해 있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도 농촌을 지키는 교회들도 또 많거든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좀 겪고 있을까요? 네, 일단 지역 공동체 안에서 교회 중심의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 목회자들이 농사를 짓거나 도시 목회자처럼 이중직을 갖는 사례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이 잘 운영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전처럼 도농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서 농어촌 교회들은 고령 성도들과 함께 여전히 힘겨운 목회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한 농촌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웠는데 환경이 안 좋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다. 교단 차원에서 농어촌 교회를 최우선 선교지로 생각해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인구 소멸, 지역 소멸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듯이 교단 차원의 대책도 이제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안이 참 절실할 것 같은데 어떤 좋은 방법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89개 지역은 내년부터 매년 1조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생활 인구 확대 등에 사용이 되는데요. 역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출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교회와 또 정부 차원에서 있어야겠는데요. 각 교단들의 농어촌 정책을 좀 살펴봤습니다. 통합은 귀농 귀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매뉴얼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은 농어촌 자활자립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고 농어촌 목회자 재교육, 직거래장터 운영, 미자립교회 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예장백석은 농어촌 실태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농어촌 목회자들의 생계 문제, 사례비 여부를 비롯해서 코로나 전후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면밀한 데이터를 낸 후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